안녕하세요, 장지택입니다. 제가 요즘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데, 오늘도 뭐 약속 장소에 오긴 왔는데 여기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이 좀 늦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열렸던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, 뭐 가전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요즘에는 거의 모터쇼 분위기가 됐어요. 올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현대자동차죠. 현대자동차가 비행기를 발표했습니다. 예,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2020년 CES에서 선보인 이 비행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현대자동차가 비행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일전에도 한번 들려드렸어요. 현대자동차는 왜 비행기를 만들려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그때 그 영상의 그 대문 사진에 우버에서 나온 비행기 사진을 넣어서 했었죠. 그리고 영상 안에도 우버에서 만든 그 비행기 사진 많이 넣어드렸는데, 그 현대자동차의 거의 이번에 서재의 뭐 고등학교 동창 이런 분들이 계셔 저한테 그 우버랑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이렇게 아유, 이런 얘기 못 들어요. 에휴, 다 지난 얘기인데. 여튼 현대자동차가 이번 CES에서 발표한 뭐 플라잉카, 뭐 비행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현대자동차에서는 UAM이라 그래요. Urban Air Mobility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심 지역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그 단거리 비행체,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. 저는 그냥 편의상 비행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UAMSA1이라는 그 네이밍을 붙였습니다. 우버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게 내막을 이렇게 들춰보면은요, 이게 우버가 나사의 근거리 비행기를 연구하는 연구진들을 대거 흡수를 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.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번 CES에 전시된 그 비행체가 이제 그런 결과물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버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마무리 정도 한 거예요. 우버는 지금까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했는데요. 그 여러 가지 협업 중에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맺은 협업이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협업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버 에어, 우버의 그 비행기 사업,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협업을 한 회사가 또 현대자동차입니다. 우버에서 플라잉카 사업, 그러니까 근거리 항공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파트너십을 했다? 이건 조금 의아하죠. 왜냐면은 지금까지 플라잉카를 만든 회사들도 많고 비행기 회사, 헬리콥터 회사 뭐 많잖아요. 근데 왜 이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협업을 했을까? 이거 조금 의아하잖아요. 우버 관계자가 얘기하길 그 현대자동차의 그 상품화 능력, 그 다음에 생산 능력, 대량 생산 능력, 개발 능력, 뭐 요런 것들을 높이 샀다고 해요. 플라잉카 회사라든지 항공회사라든지 헬리콥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 모두 대량 생산을 해본 회사는 아니에요. 항공기 거의 다 그냥 주문 생산입니다. 그리고 플라잉카 회사는 거의 다 스타트업 회사잖아요. 이번 소식을 미국 현지에서 다룬 몇몇 기자들의 그 기사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, 우버에서 대부분 몇 년 동안 이 플라잉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연구를 다 해놨고요.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합류를 하면서 이 상품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뭐 요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CES에서 발표한 이 SA1이라는 요 비행체는 날개 폭이 15m, 길이가 10.7m입니다. 이 버스가 대략 12m거든요. 그러니까 버스를 이렇게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좀 큼직한 크기네요. 여기에 5명이 탑니다. 조종사가 요 가운데 맨 앞에 타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4명의 승객이 둘 이렇게 해서 3열 시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조종사는 2020년대에 이제 좀 있을 것 같고요. 203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율비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종사 없이 승객이 5명이 타지 않을까, 요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상인지 희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비행체에는 프로펠러가 8개가 있어요. 8개 있는데 4개는
그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4개가 이렇게 돌고요. 또 4개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돌다가 이렇게 딱 꺾이면 앞으로 쭉 나가는, 예, 이렇게 틸트 형식의 프로펠러기입니다. 그 8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다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거예요.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비행체가 1000피트 정도,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m 정도, 요 사이에서 이제 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63 빌딩의 그 위쪽으로 이렇게 날아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최고 시속이 거의 290km, KTX 거의 300 정도 나오나요? 배터리는 뭐 무게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집어넣지는 않아서 한 번 충전하면 100km 정도 미터를 날 수 있는데 5분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초고속 충전 시스템 같은 거랑 이제 다 어우러져서 쓰겠죠. 그러니까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완전 충전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100km를 날 수 있다. 요 거리는요, 인천공항에서 강남 정도가 한 50km 정도 돼요.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가 100km가 조금 넘습니다. 직선 거리가요.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시겠죠? 자,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이 플라잉카 그 초창기 보면은 이 드론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펠러 4개가 크게 달려있는, 예, 드론처럼 생긴 플라잉카 같은 게 많았는데 왜 좀 이렇게 구닥다리처럼 생긴 이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생긴 이거를 발표를 했느냐. 예, 좀 옛날 것 같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. 이 드론처럼 이 4개 쿼드콥터라 그러죠. 이렇게 커다란 프로펠러 4개가 있는 거는요, 이렇게 호버링이라 그럽니다. 이렇게 가운데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, 예, 가만히 있어서 균형을 잡고 있는, 예, 가만히 한 위치에 서 있는 거에는 유리한 방식이에요. 어디서 어디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좀 날렵하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. 다만 이제 이착륙은 뭐 활주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착륙을 이렇게 떴다가 슝 가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. 이거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가 프로펠러 8개를 사용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고 또 4개는 딱 꺾어서 앞으로 쫙 나가는 요런 형식이었다고 해요. 현대자동차 측에서 얘기하기에는 요 8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뭐 소음 기준도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해요. 이게 좀 커다란 프로펠러를 개수를 좀 적게 쓰면 좀 소음이 많이 나나 봐요.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써서 이렇게 소음을 좀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비상 상황에는 이게 비행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가 다 돌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는 이 비행기처럼 생긴 이 비행체가 활공을 해서 비상 착륙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이 SA1이라는 비행체를 발표하면서 이 비행체가 이렇게 착륙하는 요 지점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가 이제 그 비행체, 이 근거리 비행체가 이착륙하는 요 원반 아래쪽이 이제 복합 문화 공간 뭐 이렇게 되고요. 거기에 이제 10대 정도의 이 자율주행차, 자동 연필깎이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여기 와서 딱 꽂히면은 여기서 바로 승객들이 내려서 비행체를 타게 되고 뭐 요런 뭐 식으로 로드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 자동 연필깎이처럼 생긴 요 자동차는요,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뭐 겉은 이 연필깎이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안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버스처럼 여러 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요. 요 안을 그냥 호텔처럼 꾸며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 이동할 수 있는 요런 공간으로도 꾸밀 수 있다라고, 개인용 호텔로도 쓰이고 대중교통으로도 쓰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, 또 호텔 나오니까 또 이상한 생각을 빡업하면 또 이렇게 대실 막 이런 것도, 이거 감독님이 찍었으면 여기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었을 것 같은데. 현대자동차가 이번 CES에서 발표한 게 요 비행기, 그 다음에 허브, 그 다음에 이 연필깎이, 자동 연필깎이처럼 생긴 요 자동차, 요 3개를 발표한 거예요. 이렇게 3개를 발표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, 현대자동차의 요즘 행보를 높이 사는 거는 이 현대자동차가 여러 가지 회사들과 과감하게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. 예전에 현대자동차는 좀 독고다이 형식이었어요. 모든 기술을 다 우리가 만들고, 우리가 생산하고, 다 우리 거.
뭐 너네들이랑 협업 안 해. 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. 요런 식이었어요. 약간 고립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외부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에 상당히 과감합니다. 이미 뭐 인도의 뭐 올라 뭐 인도의 우버죠. 올라나 뭐 그랩 뭐 이 동남아의 우버 역할을 하는 요런 회사랑도 다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, 그다음에 뭐 아이오니티라고 유럽의 초고속 그 충전 개발 회사 여기다가도 투자를 했고요. 그다음에 리막, 예, 초고성능 전기차를 만드는 리막 여기다도 이제 투자를 했고, 그다음에 앱티브라고 그 자율주행차 만드는 회사에다가도 뭐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를 해서 또 무슨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버와의 또 협업,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런 글로벌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이 행보가 상당히 좀 보기 좋다. 여러모로 요즘에 현대자동차의 행보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. 예, 박수. 이번 CES에서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. 토요타는 아예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예, 토요타 그 본사에 있는 인근에 우분시티라는 이름으로 시범도시 같은 건데, 여기에 이제 연구원들이라든지 또 뭐 요 관련자들, 그 다음에 또 미래도시에서 살고 싶은 여러분 많은 분들의 또 뭐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겠다, 요런 그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. 소니는 아예 자동차를 만들겠다, 그래서 컨셉카를 딱 내놨습니다. 이 컨셉카를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당장 상품화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컨셉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 전자회사가 이 컨셉카를 딱 만들어낸 거는 자기네들의 전자기술을 이렇게 보여줄 때 어차피 전장품은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뭐 자동차 그냥 한 대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그냥 쇼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,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또 뭐 진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하나 또 소니가 진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게, 그 소니가 마그나슈타이어라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동차 제작 회사, 무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막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랑 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. 마그나슈타이어는 뭐 BMW G4, 그 다음에 뭐 도요타 수프라 요즘에 팔고 있는 요 차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고, 제규어 아이페이스, 이페이스 뭐 요런 SUV 전기차 요런 것들도 위탁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. 그래서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. 그리고 뭐 벤츠 지바게는 뭐 옛날부터 만들고 있던 회사죠. 하여튼 그 마그나슈타이어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게 얘들 소니 진짜 만들려나 본데 뭐 요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또 어떤 시각에서는 야, 소니가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 만드는 거 진짜 만들어야 만드는 거지. 다이슨도 얼마 전에 만든다 그랬다가 뭐 돈 안 된다고 뭐 해가지고서는 그냥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. 전자회사가 자동차 만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최고죠. 예. 97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삼성그룹이죠. 예, 삼성그룹에서 삼성자동차 만들어서 SM5 나왔을 때 뭐 대단했었죠. 닛산이 이 차체나 뭐 이런 거 기술 제공 같은 걸 해줬는데, 닛산의 연구원들도 SM5 보고 놀랐다고 하잖아요. 야, 우리 거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. 뭐 요렇게 요런 얘기를 많이 했고, 우리 거보다도 공장이 훨씬 좋아. 뭐 요런 거 많이 놀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다시 이제 전기차 이런 거 좀 다시 만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네. 예. 참고로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삼성전자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예.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삼성 자동차를 르노가 그 인수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. 이름만 쓰고 있지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지분이 있거나 이거 아니에요. 그냥 삼성 화재가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지분 조금 있고요. 사용료 조금 받고 있고, 삼성이라는 이름 쓰는 뭐 요거 받고 있는데 요것도 또 언제 뭐 이렇게 끝날지 몰라요.
CES에서 발표한 현대자동차의 비행기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 오신 것 같아요. 자꾸 메시지가 오는 거 보니까. 제가 뭐 카를로스 곤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되고 좀 전해드려야 될 소식들이 많고, 또 다음 주에는 GV80 뭐 신차 발표 같은 걸 하나 봐요. 그 다음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요것도 뭐 신차 발표 형식으로 하고요. 하여튼 요즘에 좀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유은익 감독이랑 저랑 둘이서 이걸 다 이렇게 쳐내지 못할 정도로 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직원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. 예.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1명, 그 다음에 유은익 감독처럼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원 1명, 이렇게 2명을 딱 뽑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와서 열심히 일 배우겠습니다 라는 분은 아직은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. 예, 가르쳐드리고 뭐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. 채용해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손잡으면은 바로 결과물 내일부터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예, 저한테 뭐래도 하겠습니다. 열심히 일 배우겠습니다. 이렇게 이메일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다 이렇게 회신 드리잖아요. 예, 저희가 아직 그럴 여력은 안 돼요. 예, 그리고 뭐 예전에 카미디어 때도 제가 너무 이렇게 간곡히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했는데 이렇게 다 배우면 다 더 좋은 회사로 다 가더라고요. 다 도망가더라고요. 그냥 편안하게 일은 할 수 있고 또 파워풀하게 일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장점인데 무슨 처우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. 예,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자동차 영상 만드실 분 제 이메일 여기 이메일로 이력서 비슷한 거 사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써주실수록 제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기 이메일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뽑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뭐 약속하신 분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빨리 가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희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힘내겠습니다.